왜 이웃집 수국은 잡지 표지처럼 풍성하게 피는데 우리 집 수국은 해마다 작고 약하고 꽃도 거의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흙이 나쁘거나 기후가 맞지 않거나 물을 덜 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이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국을 망치는 원인은 대부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실수들입니다. 위치를 잘못 고르고 구덩이를 너무 좁게 파고 뿌리를 확인하지 않고 물을 얕게 주고 아무 때나 가지를 자르는 것. 이런 실수들은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한 시즌 전체의 꽃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국꽃을 망치는 7가지 실수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팁은 많은 정원사들이 이미 한 해의 꽃을 잃고 나서야 알게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보면 여러분의 수국이 왜 피지 않았는지 훨씬 분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위치 선택 첫 번째 실수는 수국을 잘못된 위치에 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밝아 보이는 자리라면 수국도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국은 원래 숲 가장자리에서 자라던 식물입니다. 아침에는 부드러운 햇빛을 받고 오후가 되면 나무 그늘이나 주변 식물의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환경에 적응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강한 햇빛을 받는 남향 화단이나 오후 햇빛이 그대로 내리쬐는 열린 공간에 심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여름 오후 기온이 높아지는 지역에서는 잎이 타고 꽃이 며칠 만에 축 처지며 식물은 꽃을 만드는 대신 살아남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물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더 자주 물을 줍니다. 하지만 위치가 틀렸다면 물을 더 주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국에게 가장 좋은 빛은 아침 햇빛입니다. 보통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직접적인 아침 햇빛이 있어야 줄기가 튼튼해지고 꽃눈도 잘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빛이 너무 부족하면 가지가 길고 약하게 자라며 꽃이 적어지고 전체적으로 힘없는 모습이 됩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자리는 큰 나무 아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늘도 적당하고 낙엽도 떨어져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땅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오래된 참나무나 단풍나무 같은 큰 나무의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이 뿌리들은 수국보다 먼저 물과 영양분을 가져갑니다. 결국 수국은 좋은 그늘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뿌리 경쟁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구덩이 두 번째 실수는 구덩이를 잘못 파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국을 심을 때 뿌리공이 들어갈 정도의 좁은 구덩이만 파고 바로 심어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식물 입장에서는 그 좁은 구덩이가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국의 뿌리는 아래로 깊게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넓게 퍼지며 물과 영양분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구덩이는 뿌리공보다 살짝 큰 정도가 아니라 최소 2배 정도 넓게 파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뿌리가 막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바깥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깊이도 매우 중요합니다. 줄기와 뿌리가 만나는 부분, 즉 식물의 중심부는 반드시 주변 흙 높이와 같아야 합니다. 너무 깊게 심으면 그 부분에 습기가 오래 머물고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 밑동이 썩을 수 있습니다. 수국이 서서히 약해지고 이유 없이 시드는 경우 사실은 심을 때 너무 깊게 묻은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또 좁은 구덩이는 뿌리가 원을 그리며 돌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뿌리는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계속 돌면서 식물의 밑부분을 압박합니다. 그러면 물과 영양분이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약해지고 겉으로는 병에 걸린 것처럼 보이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쇠약 증상이 나타납니다. 해결법은 단순합니다. 구덩이는 넓고 얕게 파세요. 흙은 부드럽게 풀어주고 필요하면 퇴비를 섞어 뿌리가 쉽게 뻗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식물의 중심부는 반드시 지면과 같은 높이에 맞춰야 합니다. 수국을 심는 순간의 작은 차이가 앞으로 몇 년 동안의 꽃과 건강을 결정합니다. 제대로 심은 수국은 뿌리를 빠르게 뻗고 더 안정적으로 자라며 훨씬 풍성한 꽃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화분 속에서 엉킨 뿌리를 무시하는 것. 세 번째 실수는 화분 속에서 엉킨 뿌리를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국을 화원에서 사오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화분에서 꺼내 땅에 심습니다. 이 과정은 몇 초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짧은 순간을 건너뛰면 식물은 몇 년 동안 제대로 자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화원에서 판매되는 수국은 오랫동안 같은 화분 안에서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뿌리는 화분 벽을 따라 계속 돌며 출구를 찾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뿌리 바깥쪽이 단단하게 뭉치고
원을 그리며 감긴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를 그대로 땅에 심으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뿌리는 주변 흙으로 뻗어나가야 하는데 이미 원형으로 자라는 습관이 굳어 있으면 땅 속에서도 계속 같은 방향으로 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국은 새로운 흙에서 물과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물이 부족한 것처럼 시들거나 병든 것처럼 약해질 수 있지만 실제 원인은 땅 속에서 뿌리가 제대로 퍼지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심기 전에 반드시 뿌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화분 및 배수 구멍으로 굵은 뿌리가 많이 삐져나와 있다면 안쪽도 이미 꽉 찼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뿌리공을 그대로 심지 말고 손가락이나 작은 갈퀴로 바깥쪽 뿌리를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뿌리가 바깥쪽을 향하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뿌리가 너무 단단하게 뭉쳐 있다면 깨끗한 칼로 뿌리 공 바깥쪽을 세로로 서너줄 정도 얕게 긁어주세요. 이것은 뿌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원을 그리며 자라던 패턴을 끊어주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해야 새뿌리가 주변 흙으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1분이 수국의 정착 속도와 앞으로의 꽃 생산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뿌리를 풀어준 수국은 더 빨리 자리 잡고 더 넓게 먹이를 찾으며 다음 시즌부터 훨씬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줍니다. 흙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 네 번째 실수는 흙 준비를 대충 하는 것입니다. 수국을 심을 때 흙을 그냥 구멍을 메우는 재료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국의 뿌리 주변 흙은 물을 머금고 배수하고 공기를 통하게 하며 영양분을 전달하는 살아있는 환경입니다. 이 준비를 건너뛰면 아무리 좋은 품종을 사와도 제대로 자라기 어렵습니다. 수국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거운 점토질 흙이고 다른 하나는 너무 빨리 마르는 모래흙입니다. 점토질 흙은 물을 오래 붙잡습니다. 비가 오거나 물을 준 뒤 흙 속에 물이 오래 머물면 뿌리는 숨을 쉬지 못합니다. 뿌리가 손상되면 겉으로는 오히려 물 부족처럼 보입니다. 잎이 처지고 노랗게 변하고 성장이 멈춥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 물을 더 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젖은 흙 속에서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래흙은 물이 너무 빨리 빠져나갑니다. 물을 줘도 뿌리가 충분히 흡수하기 전에 아래로 흘러가 버립니다. 이런 흙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물을 줘도 수국이 계속 목마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잘 숙성된 퇴비를 주변 흙 전체에 섞어주는 것입니다. 퇴비는 점토질 흙에서는 배수를 좋게 만들고 모래흙에서는 수분을 붙잡는 힘을 키워줍니다. 낙엽이 썩어 만들어진 부엽토도 좋고 충분히 오래 숙성된 유기질 거름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흙의 pH입니다. 특히 큰잎수국은 흙의 산도에 따라 꽃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성에 가까우면 푸른 꽃이 나오고 알칼리성에 가까우면 분홍빛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pH가 중요한 이유는 색깔 때문만이 아닙니다. 흙의 산도가 맞지 않으면 철, 망간 같은 영양분이 흙 속에 있어도 식물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국을 심기 전에는 흙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흙 상태를 알고 심는 사람과 모르고 심는 사람의 결과는 몇 년 뒤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흙 준비는 하루짜리 작업이지만 제대로 자리 잡은 수국은 같은 자리에서 오랫동안 풍성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얕게 물 주는 것 5번째 실수는 물을 자주 주지만 너무 얕게 주는 것입니다. 수국은 이름 자체가 물과 깊은 관련이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국은 무조건 물을 자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주가 아니라 얼마나 깊게 물이 들어가느냐입니다. 매일 아침 호수로 흙 표면만 살짝 적시는 방식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겉흙은 촉촉해 보이지만 실제 수국의 뿌리가 있는 깊은 곳까지는 물이 닿지 않습니다. 성숙한 수국의 뿌리는 보통 흙 속 20cm부터 25cm까지 정도 깊이에서 수분을 찾습니다. 그런데 얕은 물 주기를 반복하면 물은 항상 표면 가까이에만 머물고 뿌리도 그쪽으로만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자란 수국은 여름 더위에 매우 약해집니다. 하루만 물주기를 놓쳐도 잎이 크게 처지고 짧은 건조 기간에도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깊은 곳에 안정적인 수분을 이용할 수 있는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일주일에 한두 번 깊게 물을 주는 것입니다. 더운 지역이나 한여름에는 일주일에 2번이 필요할 수 있고 비교적 서늘한 지역에서는 일주일에 1번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을 줄 때 흙 속 깊은 곳까지 충분히 젖게 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물을 준 지 1시간쯤 지난 뒤 긴 드라이버나 나무 막대를 흙에 찔러보세요. 20cm 이상 부드럽게 들어간다면 물이 제대로 스며든 것입니다. 중간에서 딱딱하게 막힌다면 아직 뿌리 깊이까지 물이 도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멀칭입니다. 수국 주변의 나무 껍질, 잘게 부순 낙엽, 우드칩 등을 5cm에서 7cm 정도 두께로 깔아주세요. 단, 줄기에 바짝 붙이지 말고 줄기 주변은 조금 비워두어야 합니다. 멀칭은 흙의 수분을 오래 잡아주고 여름에는 뿌리 온도를 낮춰주며 잡초가 수국의 물을 빼앗는 것도 줄여줍니다. 수국은 물을 좋아하지만 얕은 물을 매일 원하는 식물은 아닙니다. 깊고 안정적인 수분을 원합니다. 물 주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잎의 힘, 줄기의 단단함, 그리고 다음 시즌 꽃눈의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 시기를 모르는 것, 6번째 실수는 수국의 종류를 모르고 가지치기 하는 것입니다. 수국이 꽃을 피우지 않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잘못된 가지치기입니다. 많은 정원사들이 봄이 오면 깨끗한 전지가위를 들고 나가 마른 가지를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수국을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문제는 그 순간 그의 여름에 피어야 할 꽃눈까지 함께 잘라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국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어떤 수국은 묵은 가지, 즉 지난해 자란 줄기에서 꽃을 피우고 어떤 수국은 새 가지, 즉 올해 새로 자란 줄기에서 꽃을 피웁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자르면 한 시즌 전체의 꽃을 잃을 수 있습니다. 큰잎수국, 즉 흔히 보는 둥근 꽃 모양의 수국과 레이스캡 수국은 대부분 묵은 가지에서 꽃을 피웁니다. 이 식물들은 늦여름에 이미 다음 해 꽃눈을 만들고 그 꽃눈을 줄기 위해 품은 차에 겨울을 보냅니다. 그런데 가을이나 이른 봄에 줄기를 잘라버리면 꽃눈도 같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여름에 잎은 무성하지만 꽃은 거의 없는 수국이 됩니다. 참나무 잎수국도 비슷합니다. 지난해 자란 가지에 꽃눈을 만들기 때문에 함부로 봄에 자르면 안 됩니다. 이런 종류는 꽃이 진 직후 여름에만 가볍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반대로 원추수국, 예를 들어 라임라이트, 리틀라임, 퀵파이어 같은 품종은 새 가지에서 꽃을 피웁니다. 이런 종류는 늦겨울이나 이른 봄에 잘라주어도 꽃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히 잘라주면 줄기가 더 튼튼해지고 꽃송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에나벨 같은 나무 수국도 새 가지에서 꽃을 피우는 편이라 비교적 가지치기가 쉽습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 단순합니다. 수국의 품종을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크게 자르지 마세요. 죽은 가지나 서로 겹치는 가지는 언제든 정리할 수 있지만 건강한 줄기를 자를 때는 반드시 그 수국이 묵은 가지에서 피는지 새 가지에서 피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새 수국을 바로 심는 것, 7번째 실수는 새로 산 수국을 바로 땅에 심는 것입니다. 화원에서 건강해 보이는 수국을 사오면 많은 사람들은 곧바로 원하는 자리에 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너무 빠르면 식물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원에서 자란 수국은 대부분 온실이나 관리된 환경에서 지냈습니다. 물은 일정하게 공급되고 빛은 차광막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오며 바람과 온도 변화도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그런 식물을 갑자기 강한 햇빛, 건조한 바람, 밤낮의 온도차가 있는 실제 정원에 바로 옮기면 잎과 뿌리는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결과 며칠 안에 잎이 처지고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마르며 성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증상을 보고 물 부족이나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원인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충격일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심기 전 7일에서 10일 정도 순화 과정을 거치세요. 첫날에는 수국을 야외의 밝은 그늘에 3시간에서 4시간만 두고 다시 보호된 곳으로 옮깁니다. 다음 날에는 야외 시간을 조금 늘립니다. 이렇게 매일 1시간에서 2시간씩 노출 시간을 늘리면 식물은 바람, 빛, 온도 변화에 서서히 적응합니다. 심는 시기도 중요합니다. 더운 한여름에 심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국을 심기 가장 좋은 시기는 마지막 서리가 지난 이른 봄 또는 더위가 꺾이고 흙은 아직 따뜻한 초가을입니다. 따뜻한 지역에서는 가을 심기가 좋고 추운 지역에서는 봄 심기가 더 안전합니다. 수국을 바로 심는 것보다 며칠 늦게 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식물이 준비된 상태로 땅에 들어가야 뿌리도 빨리 자리 잡고 다음 시즌 꽃을 만들 힘도 제대로 쌓을 수 있습니다. 이제 7가지 실수 외에 수국을 더 잘 키우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전문가 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뿌리 경쟁입니다.
큰 나무 아래에 수국을 심으면 그늘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땅 속에서는 큰 나무의 뿌리가 이미 물과 영양분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나무, 단풍나무처럼 뿌리가 넓게 퍼지는 나무 주변에서는 수국이 계속 밀릴 수 있습니다. 꼭 그 근처에 심어야 한다면 흙을 높여 만든 화단을 사용해 수국의 뿌리 공간을 따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꽃이 진 뒤의 정리입니다. 수국은 시든 꽃을 자른다고 해서 장미처럼 같은 계절에 계속 새 꽃이 쏟아지는 식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든 꽃을 적절히 제거하면 식물이 씨앗을 만드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뿌리와 줄기를 강화하는 데 힘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자를 때는 꽃 바로 아래 첫 번째 건강한 잎 세트 위에서 자르세요. 너무 깊게 자르면 다음해 꽃눈까지 건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료 시기입니다. 늦여름에 수국이 지쳐 보인다고 질소가 많은 비료를 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새롭고 부드러운 가지가 늦게 나오면 겨울 추위에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비료는 이른 봄 새순이 올라올 때 한 번, 필요하면 초여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여름 이후에는 식물이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추고 겨울을 준비하게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 팁은 겨울 꽃눈 보호입니다. 특히 큰 잎수국과 참나무 잎수국처럼 묵은 가지에서 꽃을 피우는 종류라면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년 여름에 필 꽃눈은 이미 늦여름과 가을에 줄기 위해 만들어져 있습니다. 겨울 동안 그 꽃눈이 얼거나 마른 바람에 손상되면 봄에는 잎이 정상적으로 나오지만 여름에는 꽃이 거의 피지 않습니다. 추운 지역에서는 늦가을 땅이 얼기 시작할 때 수국 밑동 주변에 낙엽이나 우드칩을 두껍게 덮어주세요. 더 추운 곳이라면 식물 주변에 철망을 세우고 마른 낙엽을 느슨하게 채워 단열층을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바람이 강한 자리에서는 삼배로 줄기를 가볍게 감싸 꽃눈이 마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국은 어려운 식물이 아닙니다. 다만 정확한 조건을 요구하는 식물입니다. 아침 햇빛, 좋은 흙, 깊은 물주기, 올바른 가지치기, 그리고 겨울 보호까지 맞춰주면 꽃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오늘 내용 중 여러분의 수국을 망치고 있었던 실수는 무엇이었나요? 댓글에 품종과 지역을 함께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수국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더 실용적인 정원 정보를 받고 싶다면 지금 구독해주세요.